가을에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7개월차 부부입니다. 저는 31살, 남편은 35살이고 아이 낳기 전까진 맞벌이를 하며 살기로 했어요. 며칠 전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랑 저녁 먹고 나서 같이 TV를 보다가 남편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남편의 핸드폰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평소 저희는 서로의 핸드폰 비밀번호도 다 알고 있고 상대방의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것에 큰 거리낌이 없어요. 다른 분들 생각으로는 왜 남의 핸드폰을 볼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연애 때부터 제 핸드폰도 마음대로 보여주고 서로 모든 걸 다 오픈하고 공유하면서 지냈어요. 아무튼 그때 시간이 저녁 9시가 넘었는데 남편의 핸드폰이 계속 울리고 있으니까 저는 TV 보고 있다가 방해되기도 하고 대체 누구길래 결혼한 남자에게 밤늦게 연락을 하는 건가 싶어서 남편의 핸드폰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게임 같이 하자고 조르는 남편의 친구인가 싶었는데 시어머니더라고요. 어머님인 것을 확인하고 다시 핸드폰을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카톡 알림에 보이는 어머님의 말씀이 제가 보기엔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남편과 시어머니의 카톡방을 들어가서 그전까지의 대화 내용을 다 확인하게 되었는데 진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만 같았습니다. 별별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 몇 가지만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해보자면 너 아내 앞에서는 아내 편 들고 내 앞에선 부모 편을 들어라. 우리 앞에서 네 마누라 편을 들면 우리는 너한테 너무 섭섭하고 배신감이 느껴져. 라고 하시질 않나? 내가 연락 없이 너네 집에 찾아가도 반갑게 맞아주고 차 한잔 내오는 것이 도리야. 요즘 세상이 잘못된 거지. 어딜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허락을 받으라 말아야.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몇 번 저희 집에 찾아오셨을 때 단 한 번도 문전박대하거나 쫓아낸 적 없어요. 오시면 오셨나 보다 생각했고 과일이랑 커피 같은 것도 내어드리며 대접했었거든요. 한 번도 시부모님 앞에서 버릇없이 굴거나 서운하게 한 적도 없는데 뒤에서 남편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님 이야기를 읽고 있다 보니 너무 기가 차고 황당해서 자꾸만 더 보게 되더라고요. 네 마누라가 우리 집안이랑 살아온 환경이 아무리 다르다고 해도 결혼하고 우리 집 며느리가 되었으면 걔가 우리 집안에 맞춰야 하는 거야. 라는 말씀도 하셨었고 나는 너를 착한 아들로 키웠는데 너가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섭섭하게 한다면? 그건 너가 결혼을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돼.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결혼하고 이제 7개월이지만 올해 초 설날이 지난 지 얼마 안 돼요. 남편과 시아버님이 크게 싸운 적이 있어요. 그때 시부모님이랑 남편이랑 감정적으로 골이 너무 깊어져서 거의 절연하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결국 남편 쪽에서 먼저 사과하면서 넘어갔었거든요. 결혼하고 얼마 안 지났을 때부터 이상하게도 시부모님들이 제 길을 죽이려고 하셨던 건지 자꾸만 저를 괴롭히고 별거 아닌 일에 트집을 잡고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성격 자체가 부당한 일을 참고 넘어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옳고 그른 건 이야기하고 따져서 똑바로 잡아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에요. 그런 저를 잘 알고 있는 남편이니까 자기 부모님이 트집을 잡고 저를 괴롭히려고 할 때마다 본인이 나서서 중간 역할을 하려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그런 모습이 시부모님들에게는 자기들 편 안 들어주고 장가 보내놨더니 지 마누라 편만 들고 있다고 느끼셨나 봐요. 그때 한참 남편이 시부모님들이랑 싸우고 연락 안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시어머니가 먼저 남편에게 연락해서 네 아빠가 사흘 밤낮을 잠도 못 자고 끙끙거리고 있어. 너가 얼른 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라. 우리가 너한테 느낀 배신감이 너무 크다. 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야 남편의 이런 속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저 자기 부모님이랑 싸우다가 얼마 못 가서 화해하고 다 풀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남편이 자기 집안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해주다 보니 뒤에서 시어머니가 이런 일을 꾸미고 있는 줄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저희 시아버지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엄청 옛날식으로 가부장적인 분이세요. 아내는 남편이 하는 말에 토달면 안 되고 집안 어른들이 뭐라고 하시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 말을 고지고대로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아버님이 제게 저런 말씀을 하셨고 듣자마자 요즘 시대 분위기랑 너무 맞지 않아서 살짝 놀라기도 했지만 나중에 남편이 자기 아빠가 하는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아버님은 저런 분이시고 시어머니는 아버님 앞에서는 쩔쩔매고 한마디에 벌벌 떠는 분이시지만
밖에 사는 본인의 아들을 위해 목소리를 크게 내시는 대장부 같은 스타일이세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는 지금까지 세상 사람 좋은 척 다 하시고 자기는 시집살이를 겪을 만큼 겪어봤기 때문에 제 심정을 모두 이해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시아버지가 너한테 하시는 말이 다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만 너무 마음 쓸 거 없다.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지. 어려운 게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이야기해라.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던 분이 뒤에서는 자기 아들을 저와 이간질을 시키고 있었던 것이었죠. 남편이 가부장적인 시아버지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을 때도 어머님은 제 옆에서는 저희를 이해하는 척 가운데서 아버님과 저희 사이를 중재하는 척을 하시더니 뒤로는 남편을 통해서 저를 왕따 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하시는 말을 아무리 봐도 저희 남편을 보고 제 편들 생각하지 말고 시부모 편만 들으라고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저희 남편은 정말 착하고 순한 사람입니다. 저를 만나기 전까지 남중남고 공대를 나와서 공부만 했던 사람이고 계속 시어머니와 함께 살며 부모님께 반항 한번 해본 적 없던 착한 아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결혼한 뒤에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말대답을 하기 시작하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안 하던 반항을 하니까 제가 얼마나 미워 보였겠습니까? 마치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을 저한테 빼앗긴 심정이었겠죠. 남편이 작년 말부터 시부모님과 갈등이 서서히 커지다가 결국 올 초에 한번 크게 싸우고 그 뒤로는 조금씩 화해하고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던 중이었어요. 저도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크게 화를 내고 자기 부모님에게 목소리를 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마우면서도 좀 의외였죠. 그렇게 아끼는 아들이면 결혼할 때 집이라도 한 채 내어주시던지 목돈이라도 쓰라고 주시면 모를까? 처음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리러 갔을 때 아버님께서 근엄하신 표정으로 내가 지금까지 너를 키워줬으면 부모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결혼하고 사는 건 너희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우리한테 손 벌릴 생각일랑 하지 말거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저도 회사 생활하며 모아둔 돈 있었고 남편도 결혼 전까지는 시댁에서 살면서 월급의 대부분을 저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 결혼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시댁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우리 친정부모님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자기 아들을 품에서 떠나보내지 못하고 미련이 남아있는 건 시부모님들이셨죠. 천천히 생각해보니 최근 들어 저희 남편도 자기 부모님도 불쌍한 사람들이라며 이해해야 한다는 말도 자주 하고 자기가 결혼한 뒤로 부모님에게 너무 불효를 하는 것 같다는 소리를 했더라고요. 아마도 시어머니한테 이런 소리를 듣다 보니 생각이 조금씩 그쪽으로 기울었을 수도 있죠. 그래도 당장 남편에게 핸드폰을 받다는 소리는 안 했고 며칠 동안 조용히 지냈어요. 기다리고 있으면 뭔가 이야기할 만한 기회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5월 초 어버이날에 양가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저희 엄마 생신이 5월 10일인데 이틀 차이로 2번 찾아뵙기 힘드니까 어버이날이랑 묶어서 한 번에 해드려야겠다 생각했었죠. 토요일에는 시부모님들 모시고 같이 식사 대접을 하면서 두 분에게 용돈을 10만 원씩 드렸어요. 10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양가 부모님들 4분 챙겨드리면 그것만 40만 원입니다. 식사비만 해도 요즘 4사람이 가면 10만 원은 기본이니까 5월이 정말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시댁에서는 갈비를 사드리고 10만 원씩 용돈을 드렸고 다음날 일요일에는 저희 친정부모님들을 모시고 식사를 했어요. 우리 엄마가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한정식집으로 예약을 했고 그때 4사람 식사비도 10만 원이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아빠에게는 용돈 1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드렸고 엄마 생신이라 요즘 인터넷에서 많이 유행하는 돈이 나오는 케이크로 특별 주문 제작을 했어요. 원래 드리려고 했던 어버이날 용돈 10만 원에 생신이라 용돈을 20만 원 더 얹어서 30만 원이 들어있는 케이크였고 우리 엄마가 촛불을 불고 케이크에서 돈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전부 사진으로 찍었고 엄마가 너무 마음에 드셨는지 카톡 프로필 사진에 케이크와 용돈 사진을 올려두셨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뭐 잘못한 것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어버이날과 친정엄마 생신까지 지나고 나서 며칠 후에 남편이 이런 말을 제게 하는 겁니다. 장모님 챙겨드리는 것도 좋은데 우리 엄마한테도 똑같이 해드렸으면 어땠을까? 엄마가 장모님 카톡에 올린 사진을 보셨나봐. 많이 서운해하시는 것 같던데.
그 이야기 듣고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지난 11월에 어머님 생신이 있었고 그때 저희가 시부모님 모시고 어머님 드시고 싶다는 킹크랩 먹고 백화점에서 39만 원짜리 코트 한 벌 사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서운하네 어쩌네 소리가 무슨 염치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작년 어머님 생일 때 우리가 뭘 해드렸는지 기억 안 나냐고 따져 물었고 나도 우리 엄마한테 생일 선물로 20만 원만 드린 것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데 지금이라도 20만 원 더 보내드려야겠다고 화를 냈어요. 제가 불같이 화를 내자 남편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면서 돈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남편에게 핸드폰 좀 달라고 해서 카톡을 들어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남편에게 서운하다 어쩐다. 며느리는 친정만 챙기는데 너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네요. 이거 보라고 너희 엄마가 지금 아무 문제 없는 우리 두 사람과 양가 부모님들까지 이간질 시키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남편은 그 사이에 어머님에게 완전 물들어 버렸는지 전부 우리 잘 되라고 어른들에게 실수하지 말라고 알려주시는 거라 하더군요. 이거 가만히 놔뒀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큰일이 나겠구나 싶어서 남편을 붙들어 놓고 눈을 똑바로 보며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어머님 말씀 듣고 하라는 대로 하고 싶으면 이젠 내 남편은 그만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님 아들로 살아 라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제 말에 큰 충격을 받았나 봐요. 이제야 정신 차린다며 앞으로는 선을 넘은 시부모님 간섭은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뒤에서 남편을 조종하던 말던 우리만 상관없으면 뭐라 하던지 말던지 아무 문제 없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세뇌하듯이 매일 남편에게 하시니까 이제는 조금씩 물들어가는 것 같아서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사실 어머님이 카톡으로 하신 말씀을 다 옮겨 적지는 못하지만 저랑 친정엄마가 하지도 않은 말을 자기한테 했다면서 저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남편에게 하소연하셨어요. 남편이 살짝 말다툼하는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면서 자기 엄마 뒷담화하지 않았냐고 하길래 저도 제 핸드폰에 우리 엄마랑 대화 나눴던 내용을 다 보여주면서 오해를 풀었어요. 저는 한 번도 시댁험담을 친정부모님들에게 해본 적 없거든요. 괜히 그런 거 이야기해봤자 걱정만 더 깊어지시고 시댁에 대해서 반감만 생기실 텐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왜 합니까? 처음엔 화가 나서 씩씩대던 남편도 나중엔 자기 엄마가 근거 없는 험담을 했다는 걸 깨닫고 얼굴까지 빨개지더니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요즘 맞벌이 부부 집에 오면 집안일도 서로 나눠서 알아서 잘 지내는데 어머님은 마치 제가 버릇이 없고 남편을 우습게 알아서 그런다는 것처럼 뒤에서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우리 두 사람 회사 다닌 연차도 비슷하고 월급도 거의 똑같고 심지어 결혼할 때 결혼자금은 제가 더 많이 가져왔는데 왜 집안일은 제가 다 해야 하나요? 요즘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어머님 본인이야 맨몸으로 아버님에게 시집와서 평생 나가서 일도 안 하고 집안일만 하셨으니 당연히 아버님 말씀에 꼼짝 못하고 사시는 건데 제가 어머님처럼 기죽어 살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신혼 초부터 어머님이 자기 입맛대로 저를 교육하려고 하셨는데 제가 마음대로 되지 않자 치사하게 뒤에서 자기 아들을 조종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미리 알았고 남편에게도 알아듣게 이야기해 놓은 만큼 앞으로는 절대 시댁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부부 스스로 행복하게 살 겁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갈피를 못 잡으면 다시 시댁에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어머님이랑 30년 넘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저랑 남은 평생 살아야 하는데 제 말 안 듣고 어머님 말씀만 들을 거면 뭐하러 결혼했나 싶습니다. 한 번은 말로 끝내고 넘어가지만 두 번은 안 참을 거예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